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정체에 빠졌다. 이거 이미 예견된 현상이고요. 작년 말부터 2023년은 전기차 정체기가 올 거다.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예상을 어떻게 했느냐? 간단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의 전기차는 PDA 스마트폰으로 전환되기 전에 스마트폰의 기능을 일부 차용한 옴니와 같은 형식이다. 모빌리티 혁명이라 그랬잖아요. 모빌리티 혁명. 혁명이라는 것은 갈아 엎는 겁니다. 기존의 체제,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 기존의 통용되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갔듯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 환경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환경 변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 테슬라가 왜 지금 천조나 되는 시총을 구성하면서 미래 모빌리티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냐면 모빌리티 혁명의 두 축인, 양대 축인 자율주행에서 가장 근접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율주행 언제 되냐, 왜 이렇게 약속 안 지키냐, 비평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만큼 자율주행에 근접한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주목을 받고 지금의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간 건 모델 3가 나오면서부터고, 모델 3가 나오면서부터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에 가장 근접한 주행 보조 장치 이미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바뀔 모양이다.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운전자 중심의 설계와 A to B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자동차를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나를 데려다 주고 내가 그 안에서 실려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드는구나. 이걸 테슬라가 주도한다니 세상이 천지개벽 할 모양이다. 이건 혁명이다. 라고 해서 테슬라가 지금 올해 목표가 180만 대인데 그 정도 판매하는 회사가 전체 자동차 기업의 시총과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통합 OS,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다 수직 구조로 개발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기존의 내연차는 협력업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는 반도체 문고리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만, 혹은 자동차 키에 들어가는 이모빌라이저 반도체가 공급 안 되면 출고가 안 돼요. 이게 사실 참 답답한 구조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티어 1, 티어 2, 티어 3, 티어 4, 티어 5, 티어 6까지 있죠. 이런 구조를 완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거 뭐 있어. 다 모여가지고 생태계 구성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동차 만들면 얼마나 효율적인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조직화되니까 자동차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연계성 때문에 국가에서도 자동차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외면할 수 없거든요. 쌍용 자동차에 그 엄청난 공적 자금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CPR 정말 안타깝게 거기에 우리 세금도 많이 녹았죠. 그런데 테슬라는 모든 걸 자기 손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테슬라도 만들어주는 곳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무시한 거예요. 니들이 뭘.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새로운 시대의 전기차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기업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혁명의 2대 축, 자율주행과 거의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이 뭐냐. 셀룰러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했을 때 용도의 확장을 했거든요. 용도의 확장. 그전에는 전화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영화 보고 화상 채팅하고 게임하고 용도가 무궁무진해졌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모듈을 연결해서 계책글에도 쓰고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왜? SoC 하나의 장치에 그냥 다 통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GPS든 지자계든 자이로스코프든 AP든 GPU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통신기기서부터 여가생활을 위한 미디어 재생기, 그 다음에 관측을 할 수 있는 측정기, 게임기 다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화할 때만 사용하니까 허리춤에 차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자동차가 이동할 때 타고 다니니까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동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스마트폰은 손에서 떠나질 않아요. 24시간 동안 스마트폰 놓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다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찾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간도 보고 뉴스도 보고 날씨도 보고 네. 카톡부터 또 열어보고 이제는 금융 결제까지 다 합니다. 자동차가 새로운 세상으로 차세대 모빌리티로 들어가서 혁명 단계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동수단에 머물러 있으면 주차장에 방치했다가 이동할 때만 쓰잖아요. 이건 혁명이 될 수가 없죠. 성능이 좋습니다. 뭐 조용합니다. 소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이스 투 해봅니다. 기능 개선. 이거 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지금 전기차 운행 끝나면 어디다 두십니까? 주차장에 그냥 방치하잖아요. 누가 전기차에서 거주하려고 해요. 거주하고 싶어도 뭘 할 게 있어야죠. 시트 구성이나 실내 구성이나 레이아웃이나 다 이동수단에 특화된 내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소프트웨어 쪽으로나 아니면 화면에서 조금 뭘 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OTT도 내연차에서 구현하면 합니다. 앱을 통해서 제어를 몇 가지 더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PDA가 전화 기능에 인터넷 약간, 아주 허접한 게임 약간, 그 다음에 메모장이나 뭐 어플리케이션 약간 딱 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혁명을 일으킵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가 정체가 된 건, 전기차가 새로운 시대의 모빌리티라고 하니까 모험심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거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이 전체 소비자들의 10% 정도예요. 10명이면 1명 정도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략 10%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의 근접하게 지금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체에 빠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모험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동수단에서 이게 뭐 전기차가 뭐가 다른데, 전기차가 충전해야 되잖아. 아니 불편하잖아. 시간 많이 걸리고 1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려. 충전소 많지 않잖아. 충전소가 많아봐도 고장난 충전소가 있다던데, 전기차에서 불 난다던데, 전기차 비싸다는데, 이런 편견 때문에 도대체 내연차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전기차가 나은 게 뭔데,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굳이 이게 머스트 해브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을 내린다 그러면은 이게 달라질까요? 가격을 내리면 조금 더 나가긴 할 겁니다. 팔리긴 하겠죠. 싸졌네? 한번 사볼까?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뇌리에서 전기차는 불편하고 왜 전기차여야 하는 당위성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FSD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겠지만, 다른 제조사들은 FSD 같은 그런 확실한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받을 만한 혁명적인 기술의 2대 축, 이 중에 한 가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산 전기차에게 빨리 버전 2, 2단계로 넘어가라. 지금 아이오닉 5, EV6 좋은 평가를 얻은 건 그래,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게 전기전자 영역으로 자동차가 들어왔다라는 건 예전의 기계장치처럼 하나 개발해 놓으면 2세대, 3세대, 4세대 배 두둥기면서 팔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술의 전환 속도, 신제품의 전환 속도, 사람들이 신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감동하는 그 시간이 아주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급속하게 새로운 다음 세대 기술 전환을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시절에 발전하는 패턴, 동력 성능 높이고 주행거리 늘리고, 이건 한계가 뻔하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이동수단으로서의 개혁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장르잖아요. 장르를 넓혀야죠. 이제 새로운 장르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24시간 중에서 평균 2시간 쓰거든요. 2시간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겁습니까? 스마트폰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킵니까? 통화 감도로 일으켜요? 잘 터지는 걸로 일으킵니까? 이어화수 카메라 모듈로 일으킵니다. 압력을 감지하는 디스플레이로, OLED로 일으켜요. GPU로 게임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걸로 일으킵니다. 접었다 폈다 전혀 스마트폰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이제는 롤러블까지 나오면 이게 작은데 펴보면 태블릿 같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러한 트랜스포머 같은 변화를 통해서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제 자율주행과 맞먹는 혁신의 하나의 축, 자동차를 거주 공간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 화면 보고 어떻게 눈 아파서 영화를 보고 미디어를 보고 이걸 게임을 하냐라고 막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거주를 하느냐,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뭐 그런 평가나 그런 이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기차가 되면 전기차 안에 강력한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다양한 활용도를 통해 자동차에서 허락된 그 공간을 내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거주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자동차의 레이아웃, 시트 구조, 그리고 플렉서블한 공간의 활용, 배치, 이게 완벽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동수단 2시간 외에 나머지 22시간에 사람들이 집중한다니까요. 이 주차장에서 차가 멈춰 있을 때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서 뭐 누군가를 만나요. 그러면 요즘 뭐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조용한 장소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뭐 서로 논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가서 가변 테이블을 놓고 앉아가지고 시트가 앞뒤로 돌아간다 그러면, 네, 얼마나 프라이빗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공조장치 훌륭하고, 이 거주 공간은요, 공조장치가 제일 중요해요. 공조가 안 되면 정말 그 안에 있기 힘듭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에어컨디셔너, 히터, 공조장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헤파 필터 같은 걸 통해서 공기청정 기능을 통해 외부에 공기가 좀 오염되거나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그건 얼마나 쾌적하게,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에 가시광선 투과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뭐 틴팅을 해도 되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도들을 실험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관련해 가지고 이걸 뭐 공개를 해서 이런 형태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2세대 전기차를 통해서
이제는 전기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구나. 이 전기차만 하나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 자동차가 서 있는 곳이 곧 내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나만의 프라이빗한 그런 스페이스가 되는구나. 사무실로 혹은 작업실로, 개인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뭐 회의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을 사진기로 쓰고 미디어 재생기로 쓰고 캔치기로 쓰고 전화기로 쓰고 하듯이 그런 용도 확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전기차 그래 불편하고 충전 시간 오래 걸리지만 이걸 감수하고라도 사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이 비로소 생긴다. 불편을 감수하려면 그 불편을 감수할 만한 베네핏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동수단으로서 성능 조금 높여놓고 이렇게 엔진 안 돌아가니까 혹은 뭐 자율주행 보조에서 조금 더 쾌적하게 작동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존의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도 충분히 지금 그러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무르익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요. 사람들이 주유하면은 어디든 멈춤없이 갈 수 있다라는 그 안심감, 그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충전할 데 없으면은 차 나중에 주행하다 쓴다. 실제로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이 그런 어려움 당한 적 아마 100분이면 1분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든 게 다 공포예요. 충전시설 부족한 것도 공포고, 불나는 것도 공포고, 전기차 배터리 멈춰가지고 도로에 쓰는 것도 공포고, 충전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공포고, 그래요. 다 불편사항입니다. 테슬라는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나머지 제조사들은 뭐 좀 가격 가지고 뭐 가격을 내리면 좀 괜찮을까? 뭐 대중 전기차를 출시하면은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살까? 2030년까지 뭐 200만 대, 뭐 160만 대 현대기아가 각각 그렇게 목표를 수정했더라고요. 이렇게 팔릴까?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워요. 자, 현대가 아이오닉5N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고, 기존의 강자들, 내연차, 고성능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정말 긴장감을 선사를 했죠. 그런데 아이오닉5N은 사실 새로운 시대에 뭐 테슬라를 위협하거나 혹은 미래 모빌리티의 두 개의 축이 되는 자율주행과 자동차의 활용도를 폭넓게 확대함으로 인해서 오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립,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기존의 내연차에서 통용됐던 고성능 차에 대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생태계 파괴종으로서 브랜드를 제고하고 현대라는 제조사의 강력한 네임밸류를 부여하는 이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도적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물이나,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형식의 자동차는 아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미래는 없어요. 방향을 전환하는 촉매로서, 방향을 트는 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주목을 끌고 현대가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에서 강력한 브랜드 밸류를 형성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자동차의 혁신, 혁명, 이건 단순히 이동할 때 쓰는 자동차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스마트폰처럼 누구나가 다 한 대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없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와 저거 진짜 갖고 싶다, 저거 있어야지만 되겠구나라는 그런 필요성을 통해서 현재 전기차 초기 시장의 인프라 부족이나 그 외 문제점들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할 만한 강력한 베네핏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 지금 그런 형태의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준비가, 그런 인프라가
중국이 지금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런 제품을 먼저 만들어서 혁신적인 컨셉을 선보인다고 치죠. 중국은 브랜드의 릴라이빌리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시간이 많아 생각하겠죠. 하지만 브랜드 밸류와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유럽 브랜드가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쓸만하고 완성도가 괜찮은 중국 기업의 결과물들, 그 플랫폼들을 가지고 와서 디자인하고 브랜드, 택가리를 하는 순간 이게 또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요소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로토스가 나왔는데, 로토스 SUV가 로토스에서 개발해서, 아니에요, 중국 지커의 001 플랫폼과 동력 파워트레인, 뭐 인버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냥 다 갖다 얹은 겁니다. 택가리 한 거예요. 지금 볼보도 009를 바탕으로 한 밴 출시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제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타고 있는 폴스타도요. 계속 폴스타 3, 폴스타 4, 폴스타 5, 폴스타 6까지 파워트레인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전기전자제어. 중국에서 사실 리오나 샤오펑은 위협할 만한 존재가 아닐 수 있어도 볼보를 소유하고 있고 로토스까지 흡수한 지리, 또 프리미엄 브랜드인 지커, 그리고 국영 자동차 회사인 북경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이 세 업체들은 앞으로 정말 유의주시해야 됩니다. 이들이 국제 시장에 들어가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독자 브랜드로 승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당분간 신뢰도를 쌓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미 그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열성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는 유럽 브랜드가 앞선 차대 성능과 지오메트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파워트레인과 전지전자 플랫폼을 통해서 장점을 융합한 택가리 모델들이 쏟아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현대기아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골든타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방향성과 감을 잡기 전에 강자의 서열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현대기아가 영업이익 최대로 거두는 게 큰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전신함이 없어져요. 지금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안주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자, 전기차 시장을 자꾸 가격, 가성비 뭐 이런 것 가지고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동수단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 다음 카드를 빨리 꺼내 드세요. 전기차 시대에는요, 완벽하게 강자로 올라서서 시장이 정리되고 도태될 업체 도태되기 전까지는 제품 전환, 기술 전환 속도가 내연차 시대보다 몇 배는 더 빠를 겁니다. 하나 만들어 놓고 세계 올해의 차 아이오닉5 만들어 놨으니까 한 10년은 울고 먹을 수 있지 못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길어야 1, 2년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게 맞아요. 자,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제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